혈압약 드시면서 매일 드시는 그 음식 때문에 어르신이 응급실에 실려온 적이 있습니다. 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자세히 물어보니까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드시던 음식이 혈압약과 만나서 문제가 된 거였어요. 혈압약 복용 중이라면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 탑3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려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세요. 부모님 건강 닥터, 내과 의사 아들이 부모님께 드리는 건강 꿀팁입니다. 먼저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혈압약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혈관을 넓혀주거나 심장이 뛰는 힘을 조절해서 혈압을 낮춰주는 약이잖아요. 그런데 특정 음식들이 이 약이 우리 몸에서 흡수되는 과정이나 간에서 분해되는 과정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약효가 평소보다 강해져서 혈압이 너무 떨어지거나 반대로 약효가 약해져서 혈압이 제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위험한 건 아니에요. 개인의 건강 상태, 복용하시는 약의 종류, 그리고 음식을 얼마나 드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특히 주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병원에서 겪었던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8세 할아버지셨는데 혈압약을 드시면서 건강에 좋다는 어떤 과일을 매일 아침마다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시면서 넘어지셔서 응급실로 오신 거예요. 검사해 보니까 혈압이 평소보다 훨씬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또 다른 72세 할머니는 노란색 과일을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매일 2개씩 드셨는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져서 입원하신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74세 할아버지는 마늘이 몸에 좋다고 해서 마늘 농축 보조제까지 드셨는데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위험한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 모두 건강해지려고 드신 음식들이었는데 혈압약과 만나면서 오히려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음식들이 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그 전에 이런 상황들이 왜 주의해야 하는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혈압이 평소보다 과도하게 떨어지면 어지럽고 심하면 넘어질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줘서 불규칙하게 뛸 수 있고요. 세 번째, 반대로 약효가 제대로 안 나오면 혈압 조절이 어려워져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위험한 건 아니에요. 특히 이런 음식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한다는 뜻이니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음식들인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자몽입니다. 자몽 주스도 포함이에요. 자몽에는 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특정 혈압약, 특히 칼슘 차단제라고 하는 약들의 농도가 평소보다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평소보다 많이 떨어질 위험이 있는 거죠. 특히 이런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칼슘 차단제, 예를 들어서 암로디핀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분들,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이요. 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끔 소량 드시는 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다만 매일 드시거나 많이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렌지나 레몬은 비교적 안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바나나예요. 그리고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다른 음식들도 포함이에요. 바나나를 비롯해서 칼륨이 많은 음식들을 특정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우리 몸 안의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특히 ACE 억제제나 ARB라고 하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한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면 심장 박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ACE 억제제,
예를 들어서 리시노프릴이나 ARB 계열인 로사르탄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 그리고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칼륨 보조제를 따로 드시는 분들이요. 다른 고칼륨 음식들로는 토마토, 시금치, 감자, 키위, 견과류, 건과일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적당량은 괜찮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매일 많이 드시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대신에 사과, 배, 포도, 딸기 같은 과일들은 적당량 드시면 비교적 안전해요. 세 번째는 마늘 보조제나 마늘 추출물이에요. 이런 농축된 마늘 제품들을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혈압이 과도하게 낮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출혈하는 경향도 높아질 수 있고요. 특히 아스피린을 함께 드시는 분들한테는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 출혈성 질환이 있는 분들, 그리고 수술 예정인 분들이요. 하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리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마늘은 대부분 괜찮아요. 문제가 되는 건 주로 농축된 보조제나 추출물이거든요. 평소에 요리할 때 쓰시던 정도의 양이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사실 이런 음식들보다 혈압 관리에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나트륨, 즉 소금을 줄이는 거예요. 라면, 찌개, 김치, 젓갈류 같은 음식들이 혈압에 직접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식품도 마찬가지고요. 외식하실 때도 싱겁게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시는 것만으로도 혈압 관리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중요해요. 일정한 시간에 약 드시는 것,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운동하시는 것, 금연하시고 술도 적당히 드시는 거요. 약 복용할 때는 이런 것들 기억하세요. 첫 번째, 약은 물과 함께 드세요. 우유나 주스는 피하시고요. 두 번째, 일정한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해요. 세 번째, 식사와의 간격은 처방전을 확인해 보세요. 네 번째, 새로운 음식이나 보조제를 시작하기 전에는 의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혈압에 도움되는 음식들도 있어요. 블루베리나 딸기 같은 베리류 적당량 드시면 좋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새로운 보조제나 건강식품을 시작할 때, 다른 약물을 추가로 복용할 때, 식단을 크게 바꿀 때, 그리고 혈압이 계속 조절이 안 될 때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음식 기억하세요. 자몽, 바나나, 마늘 보조제. 완전히 금지가 아니라 주의해서 드시면 돼요. 더 중요한 건 소금 줄이기, 규칙적인 복용, 그리고 의사와 상담이에요. 개인차가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궁금한 건 담당 의사께 꼭 물어보세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부모님 건강에 도움되는 더 많은 정보 드리겠습니다. 모든 부모님이 건강한 그날까지 건강 닥터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